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KCI입니다. 삼양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이 회사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헤어케어 제품, 크게 헤어케어 제품하고 스킨케어 제품의 그 원료를 생산해서 국제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요즘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남성 미용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하고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한한령 해제가 되면은 중국으로 또 화장품 수출이 많아지면서 덩달아서 화장품 테마에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여러분도 뭐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증가율도 이때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이때 좀 꺾였다가, 물론 이제 예상치지만 앞으로는 더 증가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망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헤어케어 제품하고 스킨케어 제품 두 가지 사업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그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에서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부분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적게는 35% 이상, 최소 35%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전망이 화장품 산업에서 비중이 또 크고 전망도 좋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덩달아서 이제 화장품 테마가 살아나면서 주가도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화장품주죠. 중국 그 매출이 잘 나올 때 그때 화장품 테마를 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비슷하게 KCI도 비슷한 기간에 주가가 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동일하지가 않아 가지고 완벽하게 좀 겹치면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는데,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일찍 형성이 됐어요, 고점이. 그래서 어떠한 테마가 있었는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 KCI라는 다른 협회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다가 좀 포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기간이라서 좀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 부분인데요. 6번째 한중 정상회담, 한한령 해제 오전 6기 이루어지나. 지난 월요일날 아마 중국하고 이제 정상회담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거 공부한 게 요때라서 이제 기사가 과거 기사인데,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번째 양자회담을 합니다. 집권 직후에도 한류 금지령, 한한령을 풀어달라 촉구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이후에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대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협력 관계니까 앞으로도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예상된 담화 시간보다 뭐 40분, 50분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또 상의할 내용이 또 많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한한령 해제가 좀 기대가 조금 되고 있어요. 뭐 단기간에 바로 해제가 되진 않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그 검색어 순위, 검색어 그 데이터 뽑아왔는데요. 한한령 해제로 최근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나봐요, 확실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CI 기업 개요 보면은 주가는 10,000원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100억대. 그리고 배당은 1.7% 정도 되고 있어요. 펀은 이게 13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 퍼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혹시 좀 저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적 부분을 보면 그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올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이 KCI는 그 수출이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이 낮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그 부채도 적고 영업이익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순이익률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삼양에 속해 있는 삼양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양에서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고요. 원래 삼양에 속해 있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삼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은 삼양에서 인수를 한 뒤에 그 삼양 출신 사람들을 대표 그리고 임원에 앉혀놨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양그룹에서 상장된 회사 4개 중 하나이고요. 삼양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KCI 인수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인데 2017년 12월 18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삼양사가 코스닥 상장사 KCI 인수를 추진한다. 15일 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그 삼양사는 KCI 최대 주주 그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지분 인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년도 12월 27일에 최대 주주가 삼양사로 변경이 되고 그 이듬해인 3월 19일에 그 대표이사 삼양사 출신 삼양맨이겠죠. 이진용 대표 취임을 했고요. 4월 12일날 18년 4월 12일날에 그 자회사가 하나 조그마하게 있었나봐요. 오에노 케미칼이 있었는데 이거를 흡수합병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기업이 그 KCI가 아니고 건창이라는 상호를 썼었나봐요. 그런데 2000년도 당시에 KCI로 상호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폴리머 계면활성제 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폴리머 이 부분 설명드리면은 PQ10이라고 하더라고요. PQ10 그 구아폴리아머 샴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계면활성제, 그 린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다국적 기업으로의 꾸준한 매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메틸 글로세스, 샴푸, 쉐이빙 크림, 샤워젤 등의 보습제 또는 점증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PMC 유도체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의 성장성은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부가가치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당사 제품의 인지도가 제고됨에 따라서 향후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과 함께 수출 실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자료가 없어서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주식 담당자도 이 시장이 니치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리서치하는 그런 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구체적으로 뭐 수치나 데이터로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쟁 요소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대부분 국내 산업 분야는 이 회사가 이 사업 분야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시장 점유율이 뭐 5%, 10%, 5%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고 당사가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쟁 요소로는 2001년 1월에 코스닥 상장 이후에 다국적 기업인 프록터앤갬블, 로레알, 유니레버사 등과 지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세계 그 최상위 회사들이죠. 미용 분야의 최상위 회사들이고 인류 기업들이죠.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다른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관련 업체도 대량 판매가 전망이 된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전망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 써놓은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주가 추이 5년 내 최고치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레알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부분인데 최근 주가가 다 고점이에요. 최고점 뭐 갱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또 초호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거래처가 납품처가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KCI도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걸로 쉽게 예상이 되죠. 내년 실적도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이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 부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은 전액 다 무형자산 이런 부분은 쌓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독보적인 지위가 맞긴 한데 이게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국제적으로는 그 독일의 다우사가 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개발 비용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정보는 이 회사는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차적으로 재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좀 공부할 가치가 없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들은 일단 거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제가 일단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회사들은 재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특히 또 이 회사는 KCI는 또 특히 좋아요. 우량해요. 그래서 더 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자산 이게 지금 원 단위일 거예요. 30억 금융자산 30억 그리고 매출채권 120억 재고자산 조금 늘었죠. 영업이 잘 되니까 매출 재고 좀 늘었고요. 위험자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이 부분 주식 담당자 통화해보니까 작년이 일시적인 비용이 있어가지고 작년이 좀 판관비가 많았던 거고 올해는 정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률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는 그 환율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그 환율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 설명드려 볼 거고요. 그 PER 밴드인데 지금 하단이에요. 거의 최하단이고 지금 주가로 계산해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구체적으로 좀 더 드려보자면은 이게 지금 같은 기간에 환율 그래프고요. 이게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 그래프인데 영업이익률 그래프인데 거의 동행이에요. 내려갈 때 내려갔고 상승할 때 상승했고 또 내려갈 때 내려가고 상승할 때 또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출 비중이 제가 받기로는 제 기억으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봤어요. 수출 비중이 80%다 보니까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환율하고 거의 동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KCI의 주가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의 환율 흐름인데요.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주가로도 제가 봤는데 주가로도 거의 동행을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일정 기간을 제외하면요. 이때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니까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다가 그 국제적인 좀 리세션이 있었으니까 또 국내 이슈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또 더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위기에서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 또 상승했을 때 또 상승을 했고 약간 후행을 하겠죠.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이라면은 4월 중순쯤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도 다른 회사랑 거의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환율에 약간 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상승했을 때 이 부분에도 또 상승을 했고 주가가
그런데 이때는 왜 환율이 하락했는데 주가가 상승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을 해봐도 다른 엉뚱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하다 포기를 했는데, 이때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을 때 오히려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때는 요 기간은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또 그 이후에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주가도 하락했다가 상승함으로써 또 주가도 상승하고, 거의 이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환율은 그 박스권을 그려보자면은 중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며칠 전 자료긴 한데 거의 큰 차이는 없고 1162원 정도 중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박스권에서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고점을 찍으면서 1200원을 돌파하면서 그에 따른 또 수혜로 영업이익 수익이 더 좋아졌던 걸로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분기 자료인데 영업이익 수익이 그 제조업 치고는 꽤 매력적이죠.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또 22%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17% 나오고 있고요. ROE, ROA도 훌륭하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부채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실적은 15년도부터 올해 예상 실적까지, 예상 실적은 뭐 다들 몇 번 설명 들어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분기까지의 실적을 그 평균치를 낸 다음에 합산을 해서 3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분기당 평균 실적을 낸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서 연 예상 실적을 냅니다. 그 연 예상 실적을 지금 기입을 해놨고요. 15년부터 19년도까지 상승률을 제가 구해봤는데 17년도는 그 매출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매출액은 연평균 15.98%, 그러니까 대략 16%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평균 16% 상승, 영업이익은 35.72% 상승했고요. 순이익은 34.71%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때 크게 감소해서 이때 늘어남에 따라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64억, 82억 이때 감소를 했지만 다음에 113억, 148억, 올해 예상치는 148억이고요. 순이익도 55억, 67억, 40억으로 감소했지만 89억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120억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그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매력적으로 봐서 따로 또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상 펀은 여기서 이제 120억 순이익을 예상을 했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며칠 전 자료긴 한데 예상을 했을 때는 9.62의 퍼가 예상이 됩니다. 과거 08년도부터 퍼를 구해봤어요. 08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하락해서 퍼가 낮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었던 때예요. 그리고 15년도 초중반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꽤 넓은 범위로 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과거 08년도부터 11년 평균 퍼를 구해보면은 11년 평균 퍼는 18.66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이슈 때문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 18년까지의 평균 퍼는 5년, 15, 16, 17, 18, 4년의 평균 퍼는 17.05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상된 9.63은 지금 현재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KCI 주식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인데요. 주식 담당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바빠서 그러신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신지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시고 대답도 굉장히 단답형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끝나가는데 4분기 및 올해 예상 실적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 사업 전망 어떻게 되시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그냥 뭐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신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간단하게 뭐 그냥 단답형으로 딱 이렇게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17년도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이 부분이죠. 17년도에 꺾였잖아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짧게 말씀하셨고요. 신흥시장의 생산과 품질 개발 및 해외시장의 인지도 증가로 점유율 및 수출 실적 증가되고 있다고 사업 보고서에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최근 연도별로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니치마켓이라 국시적인 시장 점유율 같은 자료 등은 없다. 다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판관비는 줄었다. 작년에 판관비가 높고 올해 판관비가 낮았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슈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까도 뭐 설명드렸지만 작년 특별히 좀 판관비가 높았던 부분이고 일시적인 비용이 좀 발생돼서 그랬다. 이런 부분이 한 번씩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과거에 폴리머, 계면활성제 그리고 기타 부분이 사업 비중이 1대1대1 정도의 비율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폴리머와 계면활성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생산량은 높아졌는데 기타 부분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중에서 마진이 높은 사업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 계면활성제는 마진이 좀 비교적 낮다고 알고 있다. 자세히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수익은 폴리머, PQ10 이 부분이 마진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시고 그냥 단답형으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높다, 계면활성제는 좀 낮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건 화장품이 요즘 두각을 나타낸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뭐 비건이라는 거는 채식주의자 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육류 제품이 일부라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게 채식만 하는 거를 엄격한 채식주의를 비건이라고 하는데요. 화장품도 순식물성 화장품만 쓰는 거를 뭐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요런 부분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데 당사에 또 수혜가 있냐, 당사에 뭐 순식물성 화장품 원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있지 않냐 물어봤는데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또 잘라 말씀하셨고요. 국내 경쟁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냐, 국내 경쟁업체 현황 궁금하다 물어봤더니 있긴 한데 경쟁업체라고 있긴 한데 뭐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5%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사가 독보적이다. 국내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뭐 대부분을 또 납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 정리해 볼 건데요.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단점으로 굳이 억지로 넣어보자면은 환율에 따라서 영업이익 순이익의 변동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좀 억지로 넣어보자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장점인데 장점 부분 설명드리면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상승폭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전망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이 16%대 퍼도 10이 채 안 되는 주가 수준이다. 재무도 좋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배당도 2% 정도 이상 꾸준히 책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그런 부분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서 장점을 또 넣어봤습니다. 이번에 공부해본 KCI는 좀 특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퍼라든지 환율에 따른 주가 변동, 실적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상승률 이런 부분을 또 구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제조업이지만 니치마켓이지만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가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주식 담당자랑 소통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고
계속 뭐 10,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부해본 KCI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공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